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원데이 이 세미나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약 20% 정도는 중첩을 하고 나머지 80%는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몇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 2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군인 같아 보입니까? 지금 내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군인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가끔 강의하다가 좀 거친 말이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욕만 하고 살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니까 재벌을 개 못 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다쳐가지고 한 5년 내지 한 10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옷을 벗으면은 조폭 비슷합니다. 사반대가 이렇게 찢겨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 전신마취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매가리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매가리 없는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그 고속도로 운전을 못했습니다. 또 어디 여행을 못 가고. 왜냐하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하고 하다 갑자기 매가리가 없어져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또 여행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 마님께서 이제 운전수 노릇하고 그랬는데, 이 화장품의 효과는 몰라요. 제가 발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40년 동안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해모힘은, 요게 원래 단기 백작약 천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의사예요.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물탕에 들어가는 보약이거든요. 그리고 한 3,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원자력연구원에 당시 원자력병원이 원자력연구원 예하에 있었죠. 근데 원자력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 게 암치료거든요. 방사선 치료인데 닥터들의 얘기를 들으면 방사선 치료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백혈구, 다시 말하면 면역이 일정 정도 있어야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한 번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면역 수치가 낮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치료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매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다른 거 연구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장인순 박사님이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방사선에 가장 많이 피폭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들이에요. 방사선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방사선 위험 수치하고 원자력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 수치가 달라요. 원자력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게. 하도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 점 저 점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지만 수년간 쪼이다 보면은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박사님들이 얼핏 창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보약에 그 힌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사물탕이. 그런데 사물탕을 가지고 이제 사물탕이니까 4가지죠. 4가지 가지고 믹스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면역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독성이 없어야 돼요. 독성. 면역이 강하면 독성 좀 먹어도 괜찮아져. 근데 면역이 약한 분들이 독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빼버렸고,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세 가지를 그냥 삶아가지고 합해놓은 게 아니고 방사선 기술로 분자 구조를 바꾼 겁니다. 고분자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큰 방향으로 분자 구조를 신물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못 만들죠. 그게 그냥 삶아놨다면 아무나 만들어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효과가 나요. 이게 제가 걸핏하면 이 메가리가 없고 배터리가 방전됐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이게 힘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지. 운전을 못하죠. 그런데 요걸 먹으니까 배터리 방전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막 다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이제 임진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다 모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아주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전부 그렇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꿈이라면요. 꿈은 구체적이고 그것이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력이 뒷받침될 때 그게 꿈이 돼요. 막연하게 아이고 나도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공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1년 지난해 애터미 1년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사자성어가 일취월장이었습니다. 즉 지난해에도 약 60 내지 70%가 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성장을 했고, 다단계 업체로서는 사상 최초로 50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 6월부터 카운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약 1000만 불을 지금 했는데요. 그건 엄청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득 분배에 엄청나게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일취월장으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금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애터미가 정한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어떤 화두 또는 자기의 철학이나 이념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통령부터 산부 요인 그리고 저명 인사들이 모두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수한 삼성부터 시작해서 유수한 기업들이 모두 연초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나가겠다고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삼성은 교토 3굴로 했더라고요. 굴을 3개 파자. 곧 망하겠다. 그러니까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정도니까 금년도가 얼마나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박한결 회장은 원칙 중심으로 했습니다. 원칙 중심. 원칙은 프린시플인데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원칙 중심으로 해야만 애터미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원칙은 본질적 가치이자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본질적 가치라는 건요, 가치는 크게 그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본질적 가치가 있고 하나는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어떤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진선미, 그런 것들이 전부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자체가 귀중하다. 사람의 생명, 요거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요것은 무엇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생명, 사람의 인권, 그 어떻습니까? 그건 무슨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요걸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인권, 자유, 어떻습니까? 평등, 파괴, 이런 것들이 전부 본질적 가치예요.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본질적 가치이자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은요, 요 마이크를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법칙이에요. 아무리 권력자가 떨어지지 마 그런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은 진북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나침판은 원칙적으로 북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지 마음대로 우리 다수결로 결정해서 나침반을 동서로 가리키게 하자, 그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연법칙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묘수가 아닌 정수입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요, 저쪽 외야에 있는 선수가 볼을 기가 막히게 아주 다이빙을 하면서 캐치를 하는 걸 봅니다. 묘기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설하는 사람, 그 해설하는 분, 하모라고 하는 해설하는 분이 저건 묘기는 묘기인데 사실은 저건 수비를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딱 맞는 순간에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볼을 잡는 것 같지만은 그게 수비를 무지무지 잘하는 선수래요. 그리고 슬라이딩 하면서 겨우 잡는 놈은 묘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명청하게 서 있다가 나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묘기나 묘수는요, 정수를 안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따라서 묘기나 묘수는요, 꼼수인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요령인 경우가 많아요. 원칙은 정수다. 다음, 원칙은 고기를 잡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기를 주면은 하루를 먹지만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평생을 먹고 살 양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도 전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데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에 벗어나면요, 지게 돼 있어요. 그거 지어요. 꼼수 부리다가 져요. 따라서 원칙을 안다는 것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에 원칙 중심, 이익 중심 패러다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내 이익이 되겠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손해예요. 갓길로 달리지 마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갓길로 안 달리는데 혼자만 달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이스죠. 무지무지 빠르게 가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저 자식 가네 저거. 그리고 전부 다 그쪽으로 와야지. 그럼 나중에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 나서 그놈을 치워야 되는데 레카차가 올 방법이 없어. 다 갓길이 있으니까 더 늦어져요. 이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면은 늦는 것 같은데 더 빨라요. 손해인 것 같은데 이익이에요. 옛날 어느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임금님이 공주님 생일이 돼서 내일 큰 파티를 열자. 내가 안주 고기는 얼마든지 낼 테니까 여러분들의 백성들은 저녁에 저 큰 나무통에 포도주를 한 병씩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공주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잔치를 하려고 보니까 큰 나무통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맹물이 들어있어요. 맹물이. 왜 그랬어요? 밤에 다 포도주를 갖다 붓는데 나는 맹물을 갖다 부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다 맹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맹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맹물을 갖다 부은 것은 원칙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겠거든. 포도주 한 병 이익이겠거든. 거기다 포도주를 붓기로 했으면 포도주를 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하루 포도주 한 병 갖다 붓고 하루 종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데 다 놓친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 중심 and 우리 중심 패러다임. 이것은 마찬가지로 원칙 중심은 우리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왜 이 다단계에서 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 중심이 중요하냐면요. 이건 문자 그대로 휴먼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성공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삼성, 현대, SK, LG에 근무하는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인적 자원을 1대1로 비교해서 누가 생산성이 높겠는가? 누가 지식이 높고 누가 경험이 높겠는가? 누가 더 젊은가? 저쪽이 훨씬 젊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하면은. 그래서 나 혼자는 또는 너 혼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즉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게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했던 중지를 모은다는 중지가 집단지성이 중지. 혼자 하지 말고 중지를 모은다. 자, 그래서 원칙 중심은 우리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같이 잘 살자. 나 혼자 말고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다음에 그래서 애터미가 살 길은 오직 원칙 중심입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요, 난 내 이익만 챙기겠다. 그러는 경우 그분이 이익을 챙기면 좋은데 못 챙긴다니까. 문제는 나 혼자 갓길로 가겠다. 저 혼자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려. 따라서 원칙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 신호등을 지켜줘야 돼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반드시. 그래서 원칙 중심이라는 것을 금년도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여시구전, 무슨 백여신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같이 갈 여자 떼시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초기도 아니에요.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고도 지금 정보사회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구자는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구. 명심보감 같은 데 보면은 부모님이 다 계신다 할 때 부모 구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신다. 부모 구존. 여기서 구구진 나갈지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앞으로 나가자. 나 혼자 말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발전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또는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 원칙을 지켜 함께 가는 거예요. 갓길로 저 혼자 가면 저 혼자 가는데 나중에 전부 다 길이 막혀 못 가요. 신호등을 지키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경우에 돈이 벌린답니다. 인상 쓰고 하면 오든 복도 달아난대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면 인상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웃는 얼굴, 이거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웃는 얼굴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함께 성공하자. 여러분, 함께 성공해야 되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재미 더럽게 없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즐겁게, 우리 리더스 클럽에서는 즐겁게 일하자. 그걸 정했습니다. 다음. 요게 성공 비결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잘글잘글 씹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그럽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조금 어려워요. 자, 처음에 뭐예요? 꿈입니다. 꿈, 드림.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깡다구. 제가 잘 아는 선배 역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상무 정신 어떻습니까? 에이, 그걸 가지고 안 돼. 그럼 화랑도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약해. 그러면 우리 민족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는 게 그런 말 없어. 그러더라고. 그런 말 없어. 근데 좀 가깝다면은 깡다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에 거대한 대륙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가 섰습니까?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흉노족, 선비족, 돌골족 모두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나라인 청나라는 만주족이 중국 본토를 점령해 세운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주족, 여진족, 말갈족, 선비족, 흉노족, 돌골족 어디 흔적도 없이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북쪽의 민족들은요, 전부 다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다 어디 가버렸어? 거대한 중국 대륙에 붙어서 유일은 아니지. 살아남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 바로 조선과 베트남입니다. 두 나라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덩치는 큰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컴플렉스가 무지무지 강해요. 우리 한류가 대장금이 중국을 휩쓰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난리인데 보지 말아 할수록 더 보죠. 사람은 하지 말라고 더 보고 싶거든.
예? 그런 게 조금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 조선족에게 무지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고구려한테 피박살이 났죠. 수나라는 그냥 39년 만에 망해버렸고, 당태종은 그냥 눈에다 화살 맞아가지고 애꾸는 되어버렸고, 양만춘한테 그렇게 되죠. 자, 뭐 가지고 살아남았겠냐. 저쪽 베트남 이거 마찬가지. 베트남 살아남았어요. 베트남을 월남, 비에트남이라고 하는 게 남쪽에 있는 남월을 비에트남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베트남하고 조선족처럼 우리 한민족처럼 깡다구가 좋은 민족이 없어요. 일제시대 또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장들 무기 아무것도 없는데 싸웠죠. 죽으라고 싸웠어요. 죽으라고 싸웠어요. 삼별초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유럽까지 휩쓸어 버리는데 항복하지 않은 나라는 그놈 고려밖에 없어요. 삼별초 계속 저항하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도망가서 저항하죠. 고려의 임금님은 어떻게 했어요? 강화도로 들어가서 40년을 안 나와버리죠. 항복 안 해, 40년 동안. 항복 안 해. 그래가지고 대장경을 파는 거야. 그냥 야시들아 내가 항복 하나 봐라 이마. 보통 깡다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아주 찔렸어요. 몽골족이죠. 징기스칸 군대예요. 징기스칸 군대 가면은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하는데 항복 안 해. 그러니까 원나라가 아이고 저놈들 가지고 굳이 할 길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 딸 줘가지고 달랬죠. 그래서 고려 후기의 임금님들 마누라는 전부 다 원나라 공주들이야. 그러면 공주를 보낸 놈이 진 거예요? 받아들인 놈이 진 거예요 지금? 앉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자식들아 공주 보내라 이마. 그렇게 끈질깁니다. 일제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군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일본 관동군은 무지무지하게 강한 군대입니다. 만주국에 있었던 일본 관동군이죠. 그 중일전쟁을 일으킨 아주 그 원흉들인데 관동군하고 죽창이나 말이야 체코제 구식 소총 가지고 싸웠거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이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참 머리가 수그려져요. 외국 기자가 보는데 우습거든. 아니 이거 저런 형편없는 소총 가지고 세계 최강의 관동군하고 싸우다니 말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합리주의 사상 때문에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하면 안 싸거든. 근데 우리는 고스톱하다 못 먹어도 고 그러거든. 근데 왜 못 먹어도 고를 해? 먹어야 서양 놈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못 먹는데 고를 하냐 말이야. 지금 먹어야 고를 해야지. 어? 그래. 서양의 기자가 독립군 쫄병하고 병사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보기에 관동군과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파이칠인데 그거 뭐 때문에 싸우냐? 뭐 때문에? 나 같으면 안 싸우겠다. 야, 우리 독립군 우리 선배 전우 대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야, 이게 말이죠.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일본에 압제를 안 받겠다. 예. 이게 보통 깡다구야 이게. 칼이지.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이게 다단계가요. 우리 사회적 인식이 더럽거든요. 이게. 내가 잘 알아요. 이게 더러워요. 이게.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무지개 있어요. 이놈들 아주. 언론같이도 언론도 아닌 언론 동네 신문들이 뜯어먹으려고 그냥 막 벌떼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요. 용기가 아니고서는요 일정 기간을 버티기 힘들어요. 결심, 배짱, 용기, 인내심, 도전정신. 이 깡생깡사해야 돼. 깡으로 살고 깡으로 죽는다. 카리지입니다. 카리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끈이 있어야 돼. 네트워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구멍가게 백날 해봐야요.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별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끈으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 나중에 전부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아는 사람 없는 분, 나는 한 사람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적어도 마누라는 알 거고, 장인 장모님은 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50명 정도 안답니다. 즉각 명단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명단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결혼식 평균 참석 인원이 250명이. 그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그것도 바쁜 사람은 못 왔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최소를 잡을 때. 그 다음에 카운셀링. 이것은 일단 접촉을 하면 카운셀링을 해줘야 네트워크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후속 관리. 이건 나중에 작은 세상 효과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작은 세상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예요.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트위터, 그 다음에 MSN 등에서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6단계를 거치면 지구 사람의 80%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을 어떻게 찾냐 하는 것은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는지. 우리 남성분들은요, 한 달이 거칠 것도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몇 사단 근무했어요? 27사단. 아, 나 거기. 사단이 안 같으면 군단은 같아요, 적어도. 군단은. 몇 군단? 아, 6군단. 아, 나 6군단 근무해. 금방 같아져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때요? 자기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건 무용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전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용감스럽게 했는지는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거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김씨인데 어디 김씨죠? 이렇게 탁 물으면, 아, 김수로 왕, 그 김해 김씨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김해 김씨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김해 김씨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탁 연결돼요. 근데 우리는 동성 동본을 남성 쪽으로만 금지했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 동본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성 동성 동본 요것만 지금 계속 남자 쪽으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할머니가 김해 김씨고 우리 어머니가 김해 김씨예요. 이게 연결돼요. 이게 작은 세상 효과입니다. 다음 꾀가 있어야 돼. 꾀는 뭡니까? 이 머리에 머리. 지식, 지혜, 요령, 창의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꾀예요. 꾀가 없으면 참 이것도 곤란해요. 그렇죠? 곤란해요. 아이디어, 융통성, 설득력, 눈치, 감수성, 요령, 사업성능, 리크루팅 이게 전부 다. 그래 여기 지금 참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꾀를 얻기 위해서요. 꾀. 지식, 지혜, 정보. 그렇죠? 이게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앞에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힘이 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옛날에 막가파라는 게 있었어요. 아가씨는 못 들어봤죠? 요즘은 보통 명사지만 막가파란 청소년 범죄단체가 있었다니까. 그 범죄단체 이름이 막가파예요. 그래서 그때 패러디가 많이 유행했어요. 패러디가 막가파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소방수다. 그냥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수는 막가파도 소방수를 못 당한다. 물불을 안 가린다. 이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소방수가 최강이냐? 아니다. 소방수를 장님과 만나면 장님이 이긴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건 말이야. 예, 소방수도 장님을 이기지 못한다. 아, 그럴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예? 필사직생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살라고 하면 죽고,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꾀가 있어야 된다. 다음, 꾼이 된다. 프로페셔널. 이거 해볼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거 해볼까? 이것도 안 되고. 내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 마누라한테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 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명언을 하더라고. 아마추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프로는 그거 아니면 굶어 죽고. 그거 맞는 말씀 같아요. 맞는 말씀 같아. 그렇죠? 프로는 끌고 가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기왕에 사는데 끌고 가면서 살아야지 끌려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프로가 돼요. 프로 정신이 된다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프로. 그리고 이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몰입, 커미트먼트. 긍정적 사고. 지호락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그랬거든요.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 그거 가지고는 인류 선수가 못 됩니다. 야구를 그저 좋아한다, 그래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야구를 즐겨야 특급 선수가 된대요. 야구를 즐겨야, 즐거워서 해야지.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반드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전문가가 된다. 꾼이라는 게 지금 전문가를 얘기하죠. 사냥꾼, 일꾼, 또 뭐가 있어요? 장사꾼. 그렇죠? 다단계꾼. 그렇게 꾼이 된다. 꾼. 프로라는 말이에요. 프로, 우리말로 씨름꾼. 그렇죠? 프로예요. 프로. 가끔 씨름하고 다닌 사람을 씨름꾼이라고 안 그래요. 따라서 프로페셔널 된다. 다음, 골, 쉐입. 골은 외형적인 쉐입도 얘기하지만은 내면적인 것도 다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내 골이 말이 아니다.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모, 인품, 신뢰, 정직. 꼴사납다. 그 말은 외모가 나쁘다. 그 말 아니죠. 품행이 좀 방정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이미지, 인상. 이런 거. 우리 박 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이거 해서 돈 벌려면 이 꼴, 저 꼴, 별 꼴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적이 세 개가 있어요. 즉, 스폰서가 적이고, 파트너가 적이고, 고객이 적이에요. 고객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참 쪽팔리는 소리 하죠. 아이고, 네가 어쩌다가 그런 데 빠졌냐. 뭐, 이렇게, 참 별꼴 같은 얘기를 하죠. 다른 데 가봐라. 뭐 이런 식.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 꼴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걸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은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세계 경제가 지금 붕괴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금년에 물가도 많이 오를 거고, 수출도 안 될 거고, 경제성장 안 될 거고, 마찬가지로 고용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물론 유럽에 달려 있어요.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근데 재정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재정위기가 해결되려면은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질 않아요. 0%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수명은 길어나서 복지 지출은 많아지는데 세금은 안 거친다. 그러면 재정적자 계속 나죠. 재정적자 계속 나요. 그러면 정부는, 이태리 정부나 그 피그스, 돼지들이라고 그래. 피그스. 여기 I가 2개 붙고 G가 2개 붙고 S가 하나 붙어요. 요게 지금 돼지 같은 나라들인데 요게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요게 P가 포르투갈 있죠? 요게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지금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스. 요거 G는 영국, 그레이트 브리테인에서 영국, S는 스페인. 요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을 안 해요. 경제가 성장을 안 하니까 재정 적자가 나니까 뭘 발행합니까?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외환시장이나 은행에 팔아가지고 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들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휴지가 돼요. 그렇죠? 빚을 못 갚으면 나 못 갚겠다, 배째라 하고 그리스가 그러고 있거든. 그리스가 나 못 갚으면 나 배째라. 그러면 그 채권을 샀던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망해요. 흔들흔들해. 그래서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유럽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계속 떨어뜨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라들은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자기 왜 우리를 말이야, 돼지라고 그러냐 말이야. 근데 지금 국제용어로 돼 있어요, 피그스로, 돼지들로.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빚을 못 갚으면 유럽의 거대 은행들이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하면은 이 거대 은행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많아. 우리 증권시장에.
그러면 어메뜨거를 하고 우리 증권이 돈을 빼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 자본시장이 흔들리더래. 그래서 지금 정부가 위기관리 체제로 들어간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어. 앞으로 5년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끝. 엔드.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Never give up.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 자,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공부. 이것이 요 7개 쌍기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뭘 하든지 실패. 자, 봅시다. 세 가지 공부. 머리 공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Intellectual discipline. 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꽤 해당합니다. Wisdom, knowledge, creativity 이런 것들은 머리 공부. 다음 마음 공부, mind. 이건 꿈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의지야,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의지가 없으면 실천 못합니다. 꼭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럼 2개만 있으면 되느냐? 천만의 말.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몸 공부. 이게 몸으로 뛰어야지. 맨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네트워크 공부하면 뭐예요, 그거? 우다 속에서 그거. 몸으로 뛰어야 돼. 반드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되고 결의, 결심 이게 있어야 되고 의지 그리고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다음, 자 이제 사업 성공의 필요 조건. 이것도 3가지입니다. 차가운 머리예요. 머리가 뜨거우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두한종렬이란 말이 있죠. 예.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머리가 차갑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냉철한 이성. 쿨헤드라고 하는 건데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머리만 차가우면 되느냐? 이건 냉철한 이성. 냉철한 이성, 예리한 판단력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따뜻한 가슴, 온정입니다. 온정. 요게 마음 공부예요. 따뜻한 가슴.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더불어 살겠다는 온정을 가진 경우에 더 잘 된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마음 공부, 부지런한 손말. 이게 종렬이에요. 몸 공부. 다시 말하면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발바닥에 열 나도록 뛰어라. 이게 안 되면요,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이죠. 따뜻한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 이게 없으면 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차가운 머리만 있다. 그 누가 그래요? 조폭이나 어디 고급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머리는 참 비상하게 돌아가죠. 뉴스에 나오는 사기 어떻게 쳤다는 거 들어보면 저 말이 다 뭔 말인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기를 치나 하고. 그건 안 돼요. 자, 다음. 자,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저 3가지만 하면 좀 필요 조건이에요. 사업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저 3가지 있으면 성공하냐? 100% 성공하는가? 100% 성공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야? 운이야, 운, 보충. 참 재수가 더럽게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재수 없는 놈은 참 비행기 타고 가다 뱀에 물린다고. 이게 뭐 일이 안 되려면요. 일이 안 되려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도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예?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안 들어봤죠? 속담집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이런 정보를 듣는다는 건 운이 매우 좋은 겁니다.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운은요, 이 운자가 무슨 운자예요, 이게?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 운은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앞에 3가지 공부를 하는 경우에 운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운에 대한, 또는 그 심리학이죠. 정신분석학이고, 심리학자들이나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운이 온답니다. 예,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홍시가 떨어져라 하고 그렇게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운이라는 게 감나무에 주렁주렁 걸렸으면 지가 올라가 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 공부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부지런한 손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운이 없냐. 그건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물론 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63빌딩 63층에 근무하는 어떤 놈이, 젊은 놈이, 부장이 내일 아침까지 이걸 보고하게. 딱 하니까 부장한테 잘 보여서 고가 점수 잘 맞으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63빌딩에 갔더니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죽으라고 63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키를 안 가져왔어. 키를 안 가져왔어. 파비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걸어 내려가서 집에까지 뛰어가서 키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떤 놈이 문을 열어놨어.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했던 부장님이 인상을 푹 쓰고 자네는 지금 출근하나? 이렇게. 바빠 죽겠을 때 이쪽 차선이 잘 빠질 것 같아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쪽이 가고 여기는 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버스에서 모처럼 들을 만한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멘트가 나오죠. 다음 정거장은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집에 가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근데 맨 마지막 소절 나오죠. 다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틀면은 제때 나와요. 자, 다음. 자, 애터미 행동 지침.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드레스업. 옷을 말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클린업. 몸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이게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주변이 지저분한 사람은요, 그 행동거지도 좀 지저분해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클린업. 쇼업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 만나는 사업이에요.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게. 쇼.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딘가 나타나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샷업. 말 너무 하지 마라.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 한참 떠들다가 뭐라고 그랬지? 그때서 그래요. 자기 말 먼저 하면 안 들어요. 예, 자기 말하고 싶었으면 목이 근질근질해 죽겠거든. 시어머니한테 욕먹은 소리, 그 다음에 시누이 꼴보기 싫은 소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말하지 마라. 페이업, 빚지지 마라. 나무돈 빌려 장사를 나가면요 꼭 망해요. 그 다음에 cheer, 기운과 용기를 내고 never give,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자, 다음. 자, 꿈은 구체적인 목표. 이제 꿈을 하나하나 보면요. 구체적인 목표를 꿈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건 꿈이 아니에요. 드림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장군이 되겠다. 나는 이 세계 인류의 미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짐 캐리 아시죠? 예, 짐 캐리의 동영상 준비됐으면 잠깐 들어주세요. Wait till they get a load of me. 자, 짐 캐리 세계적인 코미디언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없어서 폐차장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폐차장에서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우는 그런 극한 가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항상 짐 캐리는 자기 수첩에다가 자기 지갑에다가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넣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수표죠. 나는 언젠가
영화 한 편에 1,000만 불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고 1,000만 불짜리를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19살 때 허리우드로 와서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하다가 에이스 벤츄라에서 나온 겁니다. 에이스 벤츄라라는 영화에 크게 성공하고 바로 그해 나온 더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 출연해서 개런티 1,0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블 가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개런티 2,000만 불을 받았어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나도 오늘 당장 지갑에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만들어서 넣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부적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구체적인 꿈이었고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3살 때부터 표정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표정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표정 연기를 연습을 해서 10살 때는 80까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살 때 코미디언 클럽에 캐나다에서 출연을 했고 19살에 허리우드로 와서 댄저필드라고 하는 코미디계의 대부의 눈에 띄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 버린 사람. 그러면 댄저필드라고 하는 코미디언의 대부한테 가서 내가 코미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짐 캐리뿐이었겠느냐 그 말이야.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짐 캐리가 그렇게 됐냐?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또 자기는 영화 한 편에 1,000만 불을 받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의 표상이 자기 지갑에 있는 1,000만 불이지 그게 부적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꿈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그걸 이루겠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짐 캐리가 그 하나의 예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목표 달성 방법 기준. 그러면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고 부자가 무엇이냐? 내 목표가 어떻게 달성됐다고 보느냐? 하는 그 기준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 첫 번째가 극대화. 즉,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 극대화 기준을 적용하면요. 돈을 도대체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극대라는 게 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건 극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 수준만. 나는 이 사업을 해서 월 소득이 얼마까지 벌겠다. 내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벌겠다. 그 정도 벌고 나는 사회 공헌을 하고 뭔가 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만족 수준을 정해야 자기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내 돈을 극대로 벌겠다. 그러게 되면 어느까지 벌어야 돼요? 돈 벌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족 수준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과거 위대한 유인들을 보면 그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돈은 이 정도 됐고 나는 이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자, 다음 우선순위 방법. 이제 목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통상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잡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인 목표를 먼저 추구하되 나머지 목표는 그냥 놔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추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돈 벌 때까지 부모님은 절대로 전화도 안 해야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준을 하면서 주 목표를 여기에 두라 그 말이지 요것만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 이제 목표 관리인데요. MBO라고 그럽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 자기 목표 관리는 원래 조직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조화시키고 개인에게 우의 상사가 목표만 주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이 목표 관리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은 사업자이고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추진해야 돼요. 스폰서가 뭐 가르쳐 준다고 해도 꼭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건 알 수 없는 방법,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자, 그 다음. 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설정은 통상 스마트 원칙을 적용합니다. 스마트 원칙은요, 모든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목표를 잡는데 목표를 어떻게 정하냐. 그게 스마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가 뭔지 한번 봅시다. S는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가 성공이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는 토익 점수를 900점을 맞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매월 50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잡아야 목표가 구체적이죠.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든가. 나는 영어를 잘해야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측정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측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구체적인 직급으로 표시되든가 또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되든가 그래야 되겠죠. 나는 몇 개월 이내에 판매사가 되겠다. 이거 구체적이죠. 측정 가능해요. 그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나타나요.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이거 측정 가능하죠. A, 액션으로 행동지향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 행동지향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그 효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돈이 없지만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이건 행동지향적이야. 그렇죠? 전화를 드렸다면 목표 달성을 한 거고 안 드렸다면 못 한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리얼리스트,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 너무 택도 없는 목표를 잡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뭐 10만 평짜리 집을 사겠다. 뭐 이래놓으면 이게 내가 보니까 가당치가 않거든. 그게 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리얼리스틱,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너무 작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T, 타임 바운드, 시간제. 언제까지 반드시 언제까지. 이게 없으면요 그 목표 달성했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자, 아까 목표 난이도 리얼리스틱이란 말이 있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고 성과예요. 목표를 잡았는데 난이도가 너무 작으면요 성과가 작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을 벌겠다. 그건 성과가 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추가라고 노력 안 해도 그 정도는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노력을 안 터라.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높게 잡으면 그것도 아예 해봐야 안 되니까 그만두더라 그런 말이에요.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잡으면 성과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잡은 게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입니다. 물론 100일의 판매사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옛날 초기에는 100일 만에 100일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뛰다 보면 그때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100일이 3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300일 1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1000일 1,000만 원, 아이고 언감생심, 그거 가능합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도둑질하는 방법이라든가 사기치는 방법이라든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로가 전부 공짜로 밥 먹는 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1단계 긍정적 사고와 결의. 긍정적, 반드시 부정적 사고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하세요. 자기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자기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꿈이 있을 때 꿈을 구체화하고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 존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프 리스펙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언감생심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건 사회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학자들이 맞아. 나는 그렇게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면 셀프 컨피던스 또 셀프 리스펙트 요걸 가지면 그렇게 실현이 된답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죠.
자,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반드시 확고하게 성공하겠다는 결의. 이게 처음이에요, 결의. 패배의식을 가지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 목표설, 아까 스마트 원칙에 의해서 좋아.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뭘 하고 왜 그걸 기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냐면요. 전업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이드 잡으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며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계획 수립 및 실천. 자, 이걸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루에 내가 몇 사람을 만나겠다. 라든가 등등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목표 달성이 안 됐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안 됐는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합니다. 기업에서 다 해요. 특히 관공서나 군대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해요, 저거. 목표를 세워서 하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막연하게 이거 재수없게 돈이 안 벌린다고 그러면 말이죠. 이게 안 벌려요. 그게 안 벌린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Dream comes true. 그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실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돈 벌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앞에 리더분들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뛴 사람들이다. 타이밍, 시간이 경과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어요. 며칠 해보고 안 된다고 말아버리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계속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돈이 안 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속담이. 그래서 쇠물 우물을 파더라도 하나를 파라고 하는 게, 20m짜리 우물 하나 파면 물이 나올 걸 1m짜리 20개를 팠다. 그 물 나와요,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왜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하나만 파면 20m 파면 나오는데. 자, 금년에 여러분들 모두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